자, 영상 클릭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이번 시간엔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등식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등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등호를 포함한 식을요,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고,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정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방정식은 뭐냐면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그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뭐냐면은 어떤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보통 x, y를 많이 쓴다잉?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 일단 이 둘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한테 등식 2x에 더하기 1은 5라는 게 이렇게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좌변에서는 2 곱하기 2에 더하기 1이고 오른쪽은 5야. 그러면 5는 5니까 이거는 성립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좌변은 2 곱하기 3에 더하기 1이고 는 5죠. 따라서 얘는요,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지. 따라서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값에 대해서만 이 등식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면 그 성립하게 하는 특정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야. 그리고 그거를 보고 우리가 방정식의 근 또는 뭐라고 해요? 해라고 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로 가볼까?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등식이 있어. 내가 이 상태에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x에 1을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x의 자리에 1을 다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우변은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의 더하기 1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거 계산하니까 4고 오른쪽에 있는 거 1 더하기 2 더하기 계산하니까 4라서 성립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엔 내가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러면 좌변은 2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우변은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럼 좌변 계산해보니까 3의 제곱이니까 9고 오른쪽은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9라서 이것도 참이지. 근데 형태를 딱 보니까 이 1과 2만 대입해가지고 성립하겠니?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지 않을까?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등식이 돼. 어떤 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죠. 항등식.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의 목표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인데,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들어가 볼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항등식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한번 적어 볼 건데 적으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로 항등식은요. 내가 일단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x가 변수인 거야.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도 괜찮다.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요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은 즉슨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고 다 같은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x를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건데, 이건 이미 뭐 위에 적었지만 한 번 더 적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적어볼게.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데, 여기서 임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영어로 치면은 랜덤이야, 랜덤. 랜덤이라는 게 뽑기처럼 x를 결정하는 거죠. x에 어떤 임의의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자, 그래서 내가 적은 이 네 가지의 워딩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뭐에 대한 표현인 거야? 그렇지.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항등식이 뭔지 알았으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좀 알아볼 건데,
일단 여기는 내가 가정을 좀 할게. 이 아래쪽에 내가 적을 이 모든 식은요, x에 대한 항등식일 거야. 알겠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 좀 유념을 하면서 일단 성질을 4가지 정도로 적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 만약에 나한테 항등식 ax, 파란색으로 가자. 항등식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자, 항등식 ax 더하기 b는 0을 만족하면은 무조건 x의 개수도 그리고 상수항도 0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것도 맞는 말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a에 0 집어넣고 b에 0 집어넣어봐.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뭐야?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인 거잖아. 그잖아. x에 1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뭔 상관이야? 0 곱하기 무언가 더하기 0은 0일 거니까. 그지? 따라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성립하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성립하는 걸요. 이런 식으로 적고 일단 간략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런 거야. 어쨌든 위에 있는 건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 상관이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 그러면 a 곱하기 0에 더하기 b니까 계산하면 b고 이만큼이 0이죠. 오른쪽이 0이니까. 따라서 b는 0이라는 거 구했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선생님, x에 0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왜 성립해요?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할 거니까. 그지? x에 1 집어넣어도 2등식은 무조건 성립해야 돼. 왜? 항등식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인데 b가 0이라는 거 아니까 a도 뭐인 거야? 0이죠. 따라서 위에 있는 게 성립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증명을 좀 했으니까 이거를 지우고 예시 문항 한번 풀어보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 a 빼기 1의 x 더하기 b 더하기 2는 0이 이렇게 있고 이만큼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x의 개수도 0이 되고 이만큼의 상수항도 0이 돼야 되니까 a는 1이고 b는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거를 응용한 건데 잘 봐. 만약에 나한테 ax 더하기 b equal a 프라임의 x 더하기 b의 프라임이 있어. 위에 프라임 표시는 뭐냐면 그냥 a와 b랑은 다른 수예요 라는 표시야. 그냥 두 개의 문자를 구별짓기 위한 것이죠. 자, 이거이면요. 아, 잠깐만. 나 파란색으로 적고 싶어. 파란색. 깔맞춤 해야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얘들아? 파란색 적으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했다. 미안해. 자, 이때 봐봐. 왼쪽에서 x의 개수랑 오른쪽에서 x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돼. 이게 항등식이라면. 따라서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돼.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돼. 그럼 상수항끼리도 같아야죠. 동류항이니까. 순간 발음이 꼬일 뻔. 이렇게. 이것도 내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오른쪽에다가. 자, 우리 오른쪽에 a'x 더하기 b'을 왼쪽으로 넘기면 a-a''의 x 더하기 b-b'의 b'은 0이죠. 자, 그러면 이만큼이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a 빼기 a'은 0이고 b 빼기 b'도 0이니까 다시 한번 a', b' 넘기면 a는 a'이고 b는 b'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시 문항 한번 들어볼 건데 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한테 3x 더하기 a는 b의 x에 더하기 5가 이렇게 있고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우리가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3이고요.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a는 뭐예요? 5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을 보자. 세 번째 성질은 뭐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나한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파란색. 진짜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계속.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 미쳤나 지금. 그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있어. 선생님 이거 2차 방정식 아닌가요? 아니야. 항등식이라니까. 항등식이야. 이거를 만족하면은 반드시 x제곱의 개수도 x의 개수도 c도 모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렇게 0이 돼야 돼. 이거를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0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잖아. x에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100억을 집어넣든 1000억을 집어넣든 뭔 상관이야. 무조건 0은 0이니까 성립하겠지. 그지? 자, 그럼 내가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상관이 없어. 그럼 x에 0 집어넣을게. 그러면은 날라가고 c는 0이죠. 그 다음 x에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x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인데 c 날라갔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0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a 빼기 b에 더하기 c는 0인데 c 0이니까 날라가고 a 빼기 b는 0이죠. 그럼 두 개의 식을 한번 더하면은 bb 사라지고 2a는 0이니까 a는 0. a가 0이니까 b도 뭐예요? 0이죠. 그죠? 증명은 간단하게 끝났고 요거도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만약에 a 빼기 1의 x의 제곱에 더하기 b 더하기 3의 x에 더하기 c 빼기 5는 0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래. 항등식. 항등식이면 x제곱의 개수도 0이고 x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뭐예요? 5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참고로 우리가 이런 것들 x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들 뭔가 모르는 개수들을요 우리가 미정개수라 그래. 미정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얘기만 하고 우리가 내용 들어가 볼 건데 본격적인 거 일단 요거도 한번 펄형으로 적어보자. 만약에 항등식이 있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 프라임의 x 제곱 더하기 b의 프라임의 x 플러스 c 프라임이 있어. 자, 두 개의 등식이래. 이만큼의 등식이 항등식이라면 반드시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돼. x제곱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 그래야 항등식이 돼. 알겠죠? 자, 이건 뭐 따로 증명하진 않고 간단하게 얘만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나한테 3x의 제곱에 더하기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x의 제곱에 더하기 cx의 더하기 7이 이렇게 있어. 자, 이만큼이 항등식이 되려면 왼쪽과 오른쪽에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x제곱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3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7이야. 그럼 c는 뭘까? c는 0이죠. 왜냐하면 왼쪽을요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괜찮지. 이 사이에 0의 x 이렇게 적어도 괜찮잖아. 그러면 x의 개수가 0이고 x의 개수가 c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이야.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 방정식은요. 그 식을 성립하게 하는 특정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지. 그지? 그리고 그 x의 값을 방정식의 근또는 해라 그랬어. 하지만 항등식은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 어차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거니까. 따라서 항등식은 보통 뭐를 물어보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보통 많이 물어볼 거야. 여기 봐봐. 우리 a 빼기 1의 x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x 더하기 c 빼기 5는 0에서 뭔가 정해지지 않은 개수나 아니면 상수항들은 구했잖아. 그지? 자, 그럼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미정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수 비교법이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하나 우리가 싹 다 전개해서 이게 항등식이라면은 좌변과 우변에 동류항의 개수가 모두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돼. 이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모르는 문자, 상수를 구하는 것. 방금 성질을 하면서 좀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치 대입법. 어차피 항등식은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x에다가 우리가 값을 대입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얻어주는 거. 이게 이제 수치 대입법이고, 그럼 내가 잠깐 정리한 다음에 아니다, 문제 하나 풀고 정리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한테 등식이 있어. a의 x-2에 더하기 b의 x 빼기 3은 x라는 게 있는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래. 이때 우리가 a와 b 값을 한번 구해볼게. 상수 a, b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구할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의 항등식은요.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을 둘 다 사용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어. 다만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가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수치 대입이 편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일단 이 문제는 내가 예시이니까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풀이 만약에 내가 수치 대입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x에다가 적당히 아무 수나 한번 대입해봐. 진짜 아무 수나 대입해봐.
괄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괄호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는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100억을 대입하든 1000억을 대입하든 상관없어. 그래도 그냥 2를 대입할게. 그러면 2 빼기 2는 여기 사라지고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고 오른쪽 x에도 2 집어넣으면 2죠. 따라서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내가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x에 3 집어넣으면 빨간색으로 3 빼기 3은 0이니까 날아가고 3 빼기 2는 1이죠. 그러니까 a고 오른쪽 x에 3 집어넣으면 3이라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보통 괄호가 있을 때에는 수치 대입을 이용하잖아? 그럼 정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수 비교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잘 봐. 이거 내가 하나하나 전개 한번 해볼게. 그럼 ax-2a 더하기 bx 빼기 3b는 x야. 그 다음 x끼리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의 x에 상수항끼리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3b고요. 오른쪽도 뭐 굳이 1 곱하기 x에 더하기 0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얘가 항등식이라면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빼기 3b는 뭐야? 0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연립하잖아? 그럼 a는 3이 나오고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일단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 어떤 x를 대입하여도 늘 성립하는 등식이고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좀 기억하자는 거야. 다음이 만약에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ax 더하기 b가 있으면은 x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또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가 있어. 다음이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돼. 그러니까 x의 개수끼리 a랑 c랑 같고 상수항끼리 b랑 d랑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에 항등식을 배우는 목적은 뭐야?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야. 그지?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 계수를 비교할 수 있고 아니면 수치를 대입할 수 있는데 보통 계수를 비교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전개해가지고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음을 이용할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개하기 편할 때 개수 비교를 이용하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수치 대입은요.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정답을 구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문제 내에서 괄호가 많고 특히 괄호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눈에 보일 때 찾기 쉬울 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개념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우리가 문제 8개를 풀어볼게요. 당연히 1번 문제부터 풀 거고 이거를 영상 멈춰놓고 본인이 직접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래. 일단 1번을 보니까 이게 항등식이야. 그러면 얘는 전개하기 편하잖아? 그냥 전개하세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x의 3제곱, 이렇게 가니까 더하기 ax의 제곱,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의 3x,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ax, 이렇게 가니까 더하기 3이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x의 3제곱에 더하기 a 빼기 1의 x의 제곱에 더하기에 마이너스 a 빼기 3의 x에 더하기 3이고 오른쪽은 x의 3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더하기 c죠. 그 다음 얘가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에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 따라서 a 빼기 1과 b가 같아야 돼. a 빼기 1과 b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빼기 3이랑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a 빼기 3이랑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c는 뭐야? 3이야. 일단 두 번째 거 풀어버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를 첫 번째 거에 집어넣으면은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죠? 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전개하기 편하니까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뭔가 괄호가 굉장히 많죠. 그지? 이럴 때에는 이거 하나하나 전개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가능해야 하겠지만은 굉장히 복잡할 거야. 이럴 때에는 그 괄호를 0으로 만드는 x를 그냥 집어넣어서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는 항등식이니까. 그럼 봐봐. 내가 이만큼을 0으로 만드는 x를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을. 그럼 좌변은 2 더하기 6 빼기 2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날아가죠. 그럼 남아있는 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3b는 6이라서 b는 뭐예요? 2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x에 뭐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렇지. 이만큼을 0으로 만드는 x를 집어넣어 볼게. x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좌변은 8-에 12에 마이너스 2고 오른쪽은 2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날아가고 이만큼이 날아가죠. 왜냐면 b 곱하기 2 곱하기 0이니까 어쨌든 x-1을 0을 만족한 x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x-1이 0이 될 거라고. 0을 곱하면 사라질 거니까. 남아있는 거 cx에 x 더하기 1에다가 2 집어넣으면 c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계산하면 6c는요. 마이너스의 몇이에요? 6이고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x에다가 뭐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렇지. 0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왜? 왜 0을 집어넣냐? 이만큼이잖아. x가 있잖아. 얘를 0으로 만든 x는 그냥 그대로 x는 0이죠. 0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2고 오른쪽은 날아가고 날아가죠. 그럼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고 a는 1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 비교 내지는 수치 대입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굉장히 괄호가 많고 그 다음 그 괄호를 0으로 만족하는 괄호를 0을 만드는 발음 이렇게 안 좋아. 아, 왜 이래 진짜 오늘. 아, 진짜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아, 이거 영상 안 멈추고 이런 연습을 했네. 뻘쭘하네요. 자, 괄호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수치 대입 편하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해볼게요. 영상 멈춰놓고 먼저 푸세요. 시작. 오케이, 보자. 다음 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얘들아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그 말은 즉슨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따라서 k를 우리가 문자, 미지수, 변수로 보는 거고 k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x, y는 무슨 취급을 해주는 거야? 숫자,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k에 대해 정리해줘야 돼. 일단 이거 다 분배하자. 그러면 2x에 k-x 다 분배하자. 더하기 yk에 더하기 y 마이너스 k에 빼기 7은 0이고 k로 묶어버리면은 2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1이고 k가 없는 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에 빼기 7은 0이죠. 자, 그리고 머시기 k 더하기 머시기잖아.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여기 보세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는 x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이 0이었듯이 이번에는 이만큼이 0이고 이만큼이 0이 돼야지. 그럼 2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니까 2x 더하기 y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7이죠. 자, 그러면 둘이 연립하자. 빼버리면은 x는 마이너스 6이죠. 이 멍청이. 3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고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y는 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대. 봐봐. x, y에 대해서 성립한대. 모든 실수. 따라서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x, y가 문자이자 변수이자 미지수야. x, y를 뺀 나머지는 숫자 취급인 거죠. 이때 상수 a, b를 구하시래요. 그럼 잘 봐. 일단 이거 이렇게 전개하면은 ax-2a의 y. 좀 더 왼쪽에 적을게. ax-2a의 y. 이거 이렇게 전개하면은 더하기 3b의 y 마이너스 b의 x 더하기 2x 빼기 3y는 0. 그럼 x끼리 묶어. x가 변수니까. 이렇게 묶으면 a 빼기 b에 더하기 2의 x. 그리고 y끼리 묶어. 이렇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3b에 빼기 3의 y는 0이고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이만큼이 0이 되고 이만큼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는 3이죠. 위에 있는 식에다 내가 2배를 딱 하고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2a 빼기 2b는 빼기 4. 2a 빼기 2b는 빼기 4니까 두 개를 더하면요. a가 사라지고요. b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넘기면은 a는 마이너스에 3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우리가 4번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자, 먼저 풀어보시는 거야. 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차 다항식 p의 n의 x는 x-1, x-2, x 빼기 3부터 x 빼기 n까지의 곱이 돼.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p의 1의 x면은 우리가 n이 1인 거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부터 우리가 x 빼기 n까지 곱할 건데 n이 1이니까 x 빼기 1부터 x 빼기 1까지 곱할 거고 요거는 그거 자체로 그냥 x 빼기 1이죠. 자, 그럼 봐봐. p의 2의 x는 뭐냐면 x 빼기 1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x 빼기 2까지 곱하는 거야. 왜냐면 n이 2니까. 자, 그러면 p의 3의 x는 뭐냐면 x 빼기 1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n이 3이니까 x 빼기 n까지 곱하는 건데 x 빼기 3, 발음. x 빼기 3까지 곱하는 거죠. 이거를 적어버리면 x 빼기 2에 x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만큼이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이때 a, b, c, d를 구해가지고 더하자 그랬어. 그럼 p1x 구했고 p2x 구했고 p3x 구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2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은 a 더하기 b의 x-1 더하기 c의 x-1, x-2 더하기 d의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인데 얘들아 이거 지금 항등식이죠. 항상 항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개수비기와 수치대입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떠올려야 돼. 이건 100%야. 알겠지? 자, 그럼 얘는요. 괄호가 많고 특히 괄호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딱 보이니까 수치 대입으로 가자. 물론 항등식이니까 x에 100억을 집어넣든 1000억을 집어넣든 본인 맘인데 설마 그런 거를 집어넣는 친구는 없겠죠. 만약에 주변에 그런 거를 집어넣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돼요. 알겠죠? 빠르게 손절하셔야 돼. 이상한 친구야. 자, 일단 내가 x 빼기 1을 0으로 만드는 x를 집어넣을게. 그럼 x에 1을 대입하자. 그러면 2 빼기 3 더하기 1이고 x에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니까 a 남죠. 따라서 a는 뭐예요? 0이죠. 깔끔하게 우리가 a는 구해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x 빼기 2 있지. x 빼기 2를 0으로 만드는 x를 집어넣자. 그럼 x에 2를 집어넣을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2에 더하기 1이고, 자, a 더하기에 2 집어넣으면은 이만큼이 사라지고 이만큼이 사라져. 그러면 b 곱하기 1이죠. x에 2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a가 0이잖아. 계산하면은 b는 원래 a 더하기 b인데 a가 0이니까 b는 5가 될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에 2도 한번 집어넣어봤어. 이번에는 이만큼 x 빼기 3은 0을 만족하는 x를 집어넣을게. 그러면 x에 3 집어넣으면은 왼쪽은 54 마이너스 27에 더하기 1이고 a 더하기에 x에 3 집어넣으면 3 빼기 1은 2죠. 마우스 커서 2 곱하기 b에 x에 3 집어넣으면 봐봐. 여기도 x에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c 곱하기 2 곱하기 1에 더하기 x3 집어넣으면 g6 사라지죠. 자, 계산하자. 일단은 우리가 계산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2c죠. 자, 그리고 나서 왼쪽은요 27 더하기 1이니까 28인데 a는 0이니까 날라가고 b 5니까 집어넣으면 10이고 10 넘기면 이 c는 18이고 따라서 c는 뭐예요?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a, b, c를 구했어. 마지막 d를 구할 건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0을 만드는 x값은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1, 2, 3 말고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 그럼 기왕이면 4 말고 x에 뭐를 집어넣을래? 0을 집어넣자. x에 0 집어넣으면 좌변은 다 날아가고 1이죠. 오른쪽은 a 더하기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b죠. 그 다음 x에 0, 0 집어넣으면 더하기 2c죠. x에 0, 0, 0 집어넣으면 d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빼기 2 곱하기 빼기 3이니까 빼기 6d죠. 그 다음에 a는 0이니까 날아가시고, 자, b는 5니까 마이너스 5에 c는 9니까 플러스 18에 마이너스 6d지. 따라서 계산하면 6d는 뭐냐면은 12라서 d는 뭐야? 2지. 마지막으로 a는 0, b는 5, c는 9, d는 2니까 전부 더하면 몇이에요? 정답은 16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어쨌든 잠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5번 문제와 6번 문제를 볼 건데 항상 생각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진다. 얘들아, 우리 근을 가진다는 거는 그 근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k 빼기 3에 더하기 k 더하기 2의 m에 더하기 n 더하기 2는 0인데 이만큼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k에 대한 무슨 등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항등식이 되시는 거죠. 따라서 k만 변수, 문자 취급을 해주고 우리는 나머지 m과 n은 무슨 취급을 해줘야 돼? 숫자, 상수 취급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 정리하자. 1 빼기 3 그리고 마이너스 2 숫자는 이렇게가 사라지고, 자, 그러면 k 더하기
m 분배하면 mk 더하기 2m에 더하기 n은 0이고요. k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m에 k에 더하기 상수항은 2m 더하기 n은 0이고 몇 번 했으니까 바로 가자. k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이만큼이 0이 돼야지. 그래야 0 곱하기 k의 더하기 0은 0이잖아. k의 값에 뭐를 집어넣든 성립할 거잖아. 그래야. 그지?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n은 뭐가 나와? 2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이제 m 곱하기 n은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깔끔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를 보자. 다음 x 더하기 y 빼기 1분의 4x 더하기 ay 더하기 b가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뭐뭐에 관계없이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무슨 등식이야? 그렇죠.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대. 무슨 말이냐? x에 5를 집어넣고 y에 1000억을 집어넣고 x에 1조를 집어넣고 y에 1000조를 집어넣어도 x, y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거의 결과는 항상 같은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그 일정한 값을요 k라고 한번 놔볼게. 알겠지? 적어보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1분의 4x 더하기 ay의 더하기 b는 항상 일정할 거니까 k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만큼과 이만큼을 곱한 게 이만큼 분자인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 적어보자. 4x 더하기 ay의 더하기 b는 잘 봐. kx 더하기 ky의 마이너스 뭐예요? k인데 이만큼의 식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x, y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항등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즉슨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y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 그럼 x의 개수가 4고 x의 개수가 k니까 k는 뭐예요? 4죠. k는 4니까 4x. 적어볼게. 4x 더하기 4y 빼기 4가 될 거고 그럼 이제 y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4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뭐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7번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건데 자, 문제를 보니까 나한테 x제곱에 당연히 먼저 풀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오케이, 좋아. x제곱 더하기 2x-1의 3제곱이 있고 이게 뭐 a6의 x의 6제곱 더하기 a5의 x의 5제곱 쭉 가가지고 a1의 x 더하기 a0이래.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 말은 즉슨 이만큼의 등식이 뭐라는 거야? 그렇죠. 항등식이라는 거죠. 얘들아, 항등식 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지.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x의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다음에 가나, 다라, 마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 일단 느낌적인 느낌을 좀 알려주면 이런 거죠. 실제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의 3제곱은요.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을 몇 번 곱하신 거예요? 그렇죠. 3번 곱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개를 조금만 해보자. 이거를 실제로 전개할 때 가장 높은 차수는 x의 6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x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그지? 그리고 이거의 개수를 그냥 a의 6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숫자랑 개수를 깔맞춤을 시켜준 거죠. 그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가장 높은 차수가 x의 6차니까 그 다음은 x의 5차가 나올 거고 걔는 이제 a의 5가 되겠지, 개수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x 개수는 a1일 거고 상수항은 a의 뭐래? 0이 나온다는 거야. 어쨌든 얘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가조건을 보니까 봐봐. a0부터 a6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 말은 즉슨 상수항과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고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기본적으로 상수항과 개수의 합을 구할 때는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사라지고 2만 남았잖아. 1 집어넣으면 2의 3제곱 8이고 1 집어넣으면 1의 6제곱은 1이니까 a의 6. x 1 집어넣으면 1의 5제곱은 1이니까 a의 5. 맞지? x에 1 집어넣으면 요거만 남는 거. 개수들만. 더하기 a4 쭉 가가지고 이제 a의 1 더하기 a의 0이니까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8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구했고 자, 그 다음 나조건 보자. 나는요 이제 개수가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이런 식으로 교대보호라 그래. 이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거를 교대보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합이 나올 때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빼기 1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3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 잘 봐. 맨 뒤에 있는 것부터 보자. a의 제로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1 마우스 커서 a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1. 그 다음 여기 이제 a2 x제곱이 있겠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지 알겠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되기 때문에 개수의 절대값, 크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부호만 반대로 바뀔 거야. 그럼 더하기 a2, 빼기 a3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빼기 a의 5에 더하기 a의 6이 될 거야. 이렇게. 얘가 이제 q가 될 거니까 q는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a의 제로, a의 2, a4, a6의 합을 구하래. 그럼 잘 봐. 이미 우린 구해놓은 게 있어. 다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지.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식을 한번 더해 보실게요. 이렇게. 더해 보실게요. 그 왼쪽은 8 빼기 8이니까 0이고 오른쪽은 잘 봐. 거꾸로 적을게. 편집할게. 잠깐만. 짜잔! 편집했어요. 자, 우리가 가와 나에서 구한 거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있죠. 이거를 한번 더해 보실게요. 이렇게. 그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a6 더하기 a6이니까 2a6. 대박. a5 빼기 a5 사라지죠. a3 빼기 a4 사라지죠. a1 빼기 a1 사라지죠. 그러면 2의 a의 4, 2의 a의 2, 2의 a의 0이지. 이거를 2로 나눠버리면은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의 6은 뭐예요? 0이라서 r은 0이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얘들아 라를 봐봐. 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s라 그랬지. 그지? 근데 나는요 라를 구하기 전에 마부터 구할게요. 얘들아 우리 말을 보니까 a0은요 상수항이죠. 그 다음에 a의 6은요 최고창 x 6제곱의 개수지.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아무리 복잡한 식이 있어도 이거를 전개하는 건 힘들 거야.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식이 있어도 언제나 최고창의 개수와 상수항은 늘 구할 수 있어. 늘.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방금 했어. 실제로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의 3제곱은요. 이만큼을 몇 번 곱하신 거예요? 3번 곱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나오려면 x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1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a6은 1이야.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복잡한 식이 있어도 상수항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전체에서 상수항 a0가 나오려면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밖에 없거든. 따라서 a0는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 a6은 1이고 a0는 마이너스 1이니까 a6과 a0를 더한 t는요 0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라를 볼게요. 랄라랄랄라를 봅시다. 쌤 갑자기 목소리 왜 그래요? 그냥 해봤어요. 자, 라를 보니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구하라고 하셨죠. 자, 우리가 짝수 번호를 더한 거 있지. 그러니까 짝수 차항이 되겠죠.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짝수 차항의 개수가 짝수 번호잖아. 그거를 구할 때는 두 개를 더했어. 이렇게 두 개를 더했지. 하지만 홀수 차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잠깐만 슬쩍 지우자. 이렇게. 이건 왜 지웠지 내가? 진짜 멍청하다 진짜. 자,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볼게. 그럼 8 빼기 8은 16이고 빼면은 a6이 사라지고 a4가 사라지고 a2가 사라지고 a0가 사라지죠. 그럼 a6 빼기 a5는 2로 붙고 a5. 여기도 a3 빼기 a3은 더하기 a3 더하기 a1이죠. 따라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몇이에요? 8이죠. s는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쌤이 전부 다 8이에요. 우연의 일치야. 알겠지? 자, 그럼 p는 8, q는 마이너스 8, r은 0, s는 8, t는 0이니까 다 계산하면 정답은 뭐야? 8이고 정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에서 막까지를 반드시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낼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하자.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내가 x를 변수라고 봤을 때. 하지만 문제를 풀어봐서 알 거야. k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문자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어떠한 x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랜덤한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그걸 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한다는 거. 그리고 항등식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 진짜 많이 풀었죠.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항등식이 있어. 그러면 x의 개수도 상수항도 모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 다음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라는 항등식이 있어. 그러면 x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함끼리 같아야 돼. 증명은 다 했었죠. 그리고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항등식이 있어.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모두 0이 돼야 돼. 그 다음 이런 식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싹 다 연습했었어. 그 다음 특히 항등식이란 판단이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뭐를 생각하자.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을 생각할 건데 유기적으로 둘 다를 동시에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뭐가 더 편할지 모르니까. 보통 전개하기 편할 때에는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이용하자 그랬죠. 전개해서 동류형의 개수가 같음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괄호가 되게 많고 그리고 괄호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한눈에 보이거나 쉬울 때는 그냥 적당한 그 수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자 그랬어. 그지? 그 다음 7번 문제 진짜 잘 연습해줬으면 좋겠고 수치 대입으로 계산한 거죠. 특히 우리가 최고차항 구하는 거랑 상수항 구하는 거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어이구 미안, 이거 안 풀어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문제도 내가 대입해가지고 또 개수비교 풀었죠. 5번은 그지? 개수비교에서 풀었고 6번도 개수비교에서 풀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번은 개수비교가 아니라 수치 대입으로 풀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우리가 개수비교로 풀었죠.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1번은 개수비교로 풀었고 2번은 수치 대입 풀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항등식이 있으면 언제든 개수비교 또는 수치 대입을 생각하자. 이게 핵심이니까 이쯤 해가지고 마무리할게. 고생했어.